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건데요. 배달 대리기사 같은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논의 중인데 계속 미뤄지면서 이 피해가 더 늘고 또 다양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플랫폼 노동자, 최근에 부쩍 많이 듣게 되는 말인데요. 먼저 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용어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플랫폼이라는 뜻은 결국 이 용역이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들을 중개해주는 이제 온라인상의 어떤 거래 장소 이렇게 뜻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 온라인 시장이라고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거래 장소를 통해서 상품이 아닌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플랫폼 기반의 노무 제공자라고 하는데 이제 익숙하겠지만 이제 배달기사, 대리기사나 이제 가사 도우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 자,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한 만큼 플랫폼 노동자도 더 많아졌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노동 형태, 플랫폼 노동자가 탄생을 했고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해 현재는 18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취업자의 7.4%에나 이르는 그런 비율인데요. 이들은 거의 대부분 플랫폼 노동이 일감이 생길 때만 일을 하고 또 고용이 불안정하지만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플랫폼 기업이 이들의 노동 과정을 수락률, 별점 등의 형태로 사실상 관리하면서 법적으로는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규모도 인력도 커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인데 그렇지만 노동 환경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만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법적 보호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인데요. 일단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제한도 없으니 주 52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되고요.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주들은 가격을 결정하고 별점과 같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활용해서 노무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이 플랫폼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체납도 명백한 범죄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시 수사와 별개로 정부가 대신 미리 입금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어난다면 그런 구제가 어려운 거죠. 네, 결국에는 불이익이 생겨도 분쟁이 생겨도 노동자가 직접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디지털 전환으로 인원이 이제 워낙 빠르게 급증하다 보니까 법이 아직 못 따라온 측면이 일단 있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정부도 이제 지난해 말에 법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라는 이제 법을 만들자고 이제 법안을 냈는데요. 하지만 정작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에서는 아직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찬반이 굉장히 이제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노동자 보호하는 법이나 규제가 논의가 되면은 거의 항상 노조는 찬성이고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반대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게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른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경영계 같은 경우에는 노동 규제가 이제 추가되는 것이란 이제 그런 반대 입장은 맞습니다. 근데 예. 노동계 같은 경우에도 이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지 이 플랫폼 종사자라는 제3의 지위를 새롭게 만드는 건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달 초에 이제 전국 대리운전 노조, 웹툰 노조, 라이더 유니언 등으로 구성된 플랫 노동자 희망찾기 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법이 노동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플랫폼 노동자를 오히려 그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예. 기업에게 이제 사용자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플랫폼 노동자 이제 측이나 기업 측이나 이 법안의 어떤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꽤 있긴 합니다. 예. 법안을 두고 해석이 이렇게까지 엇갈리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그 기업과 소속 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계약의 어떤 공정성, 기본적인 권익, 주요 정보 신고 의무 등의 이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보호법 자체가 이제 종사자에게 일감을 배정하는 기업의 경우 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제 중개 플랫폼은 플랫폼 운영자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노동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오히려 면제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이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유리한 경우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추가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의 이제 자문 기구 설치, 근로관계 입증 자료 요청권 등 근로자성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많은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다 보니까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양측의 입장이 이제 조율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기까지 이제 시간이 아직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논의가 뭐 그렇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가능성이 실제로는 상당히 낮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결국 피해가 더 증가하고 다양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가장 바라는 시스템 개선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정책적으로 보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일감 배정 등의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이제 56.7%로 이게 1위였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수료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필요한 사회적 안정망으로는 4대 보험 지원이 응답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자, 플랫폼 노무 제공의 시장이 확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노무 제공자를 이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요, 플랫폼 노무 제공자의 노동 3권을 이제 인정을 해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이미 장치를 이제 제도화를 했습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고용보험이나 연금,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권도 일부 인정을 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플랫폼 노무 제공자를 일단은 근로자로 보고 노동관계법령에 적용을 받도록 하되 사용자가 반대로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소위 이제 AB5 법이라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더 빠르게 늘고 직종도 훨씬 다양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사회 안전망 확보라는 결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